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대입니다. 제가 벌써 출산을 하고 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출산 후에 조리원 갔다가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다 보니까 편집이 너무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임신부터 출산 후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총 2편으로 나뉘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임신했을 때 잘 사용했던 아이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임산부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튼살 크림과 오일이에요. 제가 좀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전에 인스타글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일리윤 튼살 크림, 그리고 클라랑스 튼살 크림, 마지막으로 아토팜 스트레치 마크 크림, 이렇게 3가지 튼살 크림을 사용을 했고, 또 오일은 프라이웰 오일이랑 클라랑스 오일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해봤어요. 사실 3가지 다 출산 후인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거의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사용을 했어서 튼살이 거의 생기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출산 2주를 앞두고 좀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배 아래쪽에 튼살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이 배 아래쪽은 나중에 배가 나오다 보면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배 아래쪽까지 좀 꼼꼼하게 튼살 크림 바르는 거를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가지 다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서 어떤 제품 하나를 추천을 해드린다기보다는 특장점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리윤 크림이 3가지 중에서는 제일 묽은 크림 타입이었고요. 좀 가볍고 산뜻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은 일리윤 튼살 크림을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라랑스 튼살 크림은 아무래도 좀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선물하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클라랑스 크림은 오일이랑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또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탄력 개선 효과가 좀 뛰어난 제품이어서 출산 후까지도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팜 스트레치 마크 크림이 제일 조금 꾸덕한 타입의 제품이었는데, 좀 꾸덕하고 좀 보습력 있는 제품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토팜 크림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일이랑 크림을 1대1로 섞어가지고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일리윤이랑 프라이웰 오일 조합이랑 또 클라랑스 크림 오일 조합 이렇게였어요.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거 사용해보지 않으셔도 되고 한두 가지만 사셔서 좀 꾸준히 바르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임산부 꿀템은 바로 바디필로우인데요. 저는 문피스의 임산부 바디필로우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바디필로우가 임산부들 사이에서도 좀 호불호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임신 초기부터 또 출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진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문피스 바디필로우는 이렇게 U자 형태로 된 제품인데요. 저는 임신 초기에는 제가 사용하던 원래 베개를 베고 이 U자 부분의 중간 부분이 발로 향하게 해서 발을 올려놓고 사용을 했고요. 제가 원래 이제 하늘을 보고 정자세로 자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임산부는 이렇게 하늘 보고 자는 게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거를 많이들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옆으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바디필로우가 없었다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바디필로우가 좀 무게감이랑 부피감이 있는데 그래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안고 잤을 때 좀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삭 때는 진짜 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배를 좀 지탱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있어서 진짜 만삭 때는 이 바디필로우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진짜 저에게 너무 유용했던 아이템이라 구독자님들께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아이템은 제가 출산 후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톡투얼의 호박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책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임산부 때도 그렇고 또 출산 후에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맹물을 마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 호박티가 진짜 구수하고 약간 보리차 마시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마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큰 텀블러에다가 찬물이나 정수 부어서 이 티백 하나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기 너무 좋더라고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또 임신 출산 꿀템은 바로 원더레스의 손목 보호대인데요. 저는 이 손목 보호대를 한 37주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37주가 조금 넘어가니까 손가락 마디랑 이 손목이 좀 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보다가 이 원더레스의 손목 보호대가 좀 가격대가 있지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진짜 후회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사용하는 손목 보호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손을 씻는 일이 많다 보니까 뺐다 꼈다 하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손목만 딱 지탱해주는 손목 보호대를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 원더레스 손목 보호대가 탄탄하게 손목을 잡아줘가지고 저희 아이가 좀 크게 태어난 편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안고 이러면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이 손목 보호대를 잘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감이 덜하더라고요. 시중에 저렴한 손목 보호대들 많이 있지만 좀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음으로 이 원더레스 손목 보호대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소베맘의 기저귀 가리대인데요. 이 기저귀 가리대는 진짜 육아템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친한 언니가 자기가 사용했던 제품 중에 제일 잘 사용한 제품이라고 저한테 출산 전에 선물을 해줘서 저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신생아 때는 좀 기저귀 갈 일도 많고 또 출산 후에 허리나 손목이 아픈데 이 기저귀 가리대가 진짜 너무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또 특히나 소베맘 기저귀 가리대는 이 수납력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기저귀부터 뭐 체온계나 또 바디케어 제품들 그리고 옷걸이를 반대쪽에 걸면은 아기 옷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진짜 수납력까지도 짱짱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한 육아템들 중에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베맘 기저귀 가리대는 또 당근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당근에서도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누군가 임신을 하셔가지고 육아템 어떤 걸로 선물을 하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이 기저귀 가리대에 또 올려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을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저귀 가리대 위쪽에 제가 아기 바디케어 제품들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아기가 뒤집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침에 세수한 후에나 또 목욕한 후에 아기 바디케어를 이 기저귀 가리대에서 하고 있어요. 바디케어 제품은 아토앤오투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토앤오투 옥시젠 세라오 크림, 로션, 수딩젤, 그리고 바스앤 샴푸 제품까지 이렇게 4종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리원 퇴소 후에 이제 집에 에어컨을 틀면서 온도 조절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저희 아기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이 배 쪽이랑 등 쪽에 좀 붉은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서 이 붉은기 잡을 때는 좀 수딩젤을 써주면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망가이드 A등급 받은 수딩젤을 찾아보다가 이 아토앤오투 수딩젤을 처음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목욕 후에 꾸준히 발라주다 보니까 2, 3일 만에 이런 붉은기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이 수딩젤은 마이너스 7.6도의 즉각 쿨링 효과가 있고 또 48시간 보습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열 있는 아기들은 여름에 태열 방지템으로 구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토앤오투의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옥시젠 세라오 크림은 100시간 보습력이 유지되는 고농축 고보습 크림인데요. 꾸덕한 제형이지만 빠르게 흡수가 되는 제품이고 또 얼굴부터 몸까지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 손이 잘 가더라고요. 저는 아기 목욕 후에 수딩젤 바르고 보습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제품 바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옥시젠 세라오 로션인데요. 사계절 수분 보습 로션이라고 할 수 있고 쫀쫀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으로 크림보다 조금 더 가벼운 제형으로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보습과 영양이 필요한 아기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 역시나 얼굴부터 바디까지 다 바를 수 있는 제품으로 데일리한 로션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 바디케어 제품은 옥시젠 세라오 바스앤 샴푸 제품인데요. 올인원 워시 제품으로 목욕을 할 때 머리 감기고 또 바디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원래 바스앤 샴푸 제품도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좀 무향에 가까운 제품인데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히는 부분마다 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저희 아기도 이런 목이나 뭐 겨드랑이, 팔다리에 좀 접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접히는 부위에 좀 꼬릿꼬릿한 냄새
냄새가 올라오는데 무향인 제품으로는 그런 냄새까지는 좀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토앤노트 바스앤 샴푸가 아로마 향이 살짝 나는데 그런 아로마 향이 향균 보습 세정을 해주면서 이런 꼬릿꼬릿한 향까지도 같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토앤노트 스킨케어 4종은 세트 구성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 라이브 때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각종 할인 정보나 이벤트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것까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기저귀 가리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기저귀 소개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총 2종의 기저귀를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 브랜드는 리베르이고요. 두 번째 브랜드는 모모레빗이라는 브랜드예요. 리베르라는 브랜드는 조리원에서부터 사용을 했던 브랜드여서 제가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저는 몰랐는데 기저귀 발진이 생기지 않는 기저귀로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국내 브랜드 기저귀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열심히 서칭을 하다가 알아낸 게 이 모모레빗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리베르는 3단계, 모모레빗은 S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모레빗 기저귀가 이 미디가 길어가지고 샘방지 기저귀로 또 많이들 추천하는 브랜드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제품 아직까지도 기저귀 발진 없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기저귀들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목욕 육아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하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베베시아의 아기 수전이랑 샤워 필터예요. 아기 수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와 있지만 일단은 수압 조절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되고 샤워 필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엎어놔도 뒤집어지지 않아가지고 목욕시킬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그냥 실버 색상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베베시아 수전이랑 샤워 필터는 디자인도 예쁘고 컬러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욕실의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말랑하니의 아기 욕조인데요. 아기 욕조도 이렇게 경사가 져있는 등받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신 관리사님은 이런 제품들은 조금 더 커서 사용하는 게 좋고 완전 신생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기 욕조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말랑하니 아기 욕조가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목욕하고 난 후에 보관이랑 관리에도 너무 용이해가지고 신생아 아기 욕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말랑하니 제품 중에 탕원개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말랑하니 탕원개 같은 경우에는 물 받을 때 물에 살짝 올려놓으면 몇 도인지랑 적정 온도가 됐다는 거를 색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 물 온도를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최근에 출산한 지인분께 선물을 해드렸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이엔제나의 역류방지 쿠션인데요. 이 제품 또한 진짜 국민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아기 수유 후에 트림시키고 바로 이제 침대에 올려놓기가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트림을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좀 개워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침대로 옮기기 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누이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 또 이 역류 쿠션에 누워서 또 주로 타이니 모빌을 보여주는데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타이니 모빌이에요. 타이니 모빌 또한 국민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너무 신생아 때는 아직 시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타이니 모빌을 틀어놔도 좀 보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아이가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 모빌을 서서히 따라가더라고요. 역류 쿠션 위에 이제 잠깐 누일 때 사용할 때도 너무 좋고 50일 가까이 된 저희 아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진짜 조용히 모빌을 잘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엄마들이 빨리 젖병 세척하고 또 밥 먹고 하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흑백 모빌을 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컬러 모빌들로 바꿔줘서 초점 공부까지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또 타이니 모빌은 당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당근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진짜 미리미리 당근 알람 설정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임신, 출산, 육아 아이템 2탄 영상을 금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